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작은 아파트에서 윤정이는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막내 손녀 수빈이의 8번째 생일이었죠. 벌써 8살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이고, 뭘 사줘야 할까? 윤정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검정 외투 하나가 고작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5년째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만큼은 달랐죠. 아무리 자신은 참아도 손주들에게만큼은 좋은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윤정희의 모습은 평범한 68세 할머니 그 자체였어요. 은발을 단정히 빗어 넘기고 10년도 넘게 입은 검정 외투를 입었습니다. 화장품이라고는 립스틱 하나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맨해튼에 가면 예쁜 게 많겠지,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생각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가방에는 오래전부터 모아둔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나선 윤정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맨해튼행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위축되는 마음을 달랬어요. 괜찮아, 천천히 말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맨해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죠. 오랜만에 나온 맨해튼의 활기찬 분위기에 윤정희의 마음도 조금씩 들떠갔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백화점 앞에 도착한 윤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려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부담스러웠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외투가 초라해 보였지만 손주 생일 선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죠. 1층 로비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디서부터 둘러봐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던 윤정이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이 선물 사고 싶은데요. 어색한 발음으로 말을 꺼냈지만 직원은 바쁜 듯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이 없자 윤정이는 혼자서 매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왕구 매장을 찾아 헤매던 중 고급 핸드백 코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죽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몇천 달러씩 하는 것들이었어요. 윤정이는 무의식 중에 한 핸드백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촉감이 신기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손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정이가 뒤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물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구경만. 어색한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죠.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노매너로 물건 만지지 마세요. 직원은 윤정희의 말을 끊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정희에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손주 선물 사러 온 거예요. 윤정희가 천천히 설명했지만 직원은 이미 손에 든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나와주세요. 이상한 손님이 있어요.
몇 분 후 키 큰 경비원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근육질 몸매에 험상궂은 표정을 한 그는 윤정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범죄자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는 윤정희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어요. 쇼핑하러 온 거라고요. 윤정희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이미 윤정희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뭐 훔치려다 걸린 건가? 행색이 영 이상하네.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귓속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윤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마치 도둑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윤정희를 백화점 입구까지 거의 끌다시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윤정희에게 향했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바깥 광장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경비원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등을 돌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단지 손주 선물을 사러 왔을 뿐인데 마치 도둑 취급을 당했어요. 낡은 외투를 입었다고,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이었어요. 윤정희는 깊게 한숨을 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택시를 잡으며 윤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윤정희는 백화점에서 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윤정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윤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겪었던 굴욕적인 상황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직원의 차가운 시선, 경비원의 거친 손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분 후 웅장한 석조 건물 앞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맨해튼 지방법원이었어요. 높은 계단과 거대한 기둥들이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윤정희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입구에 경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윤 판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오늘 회의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이들의 정중한 인사가 1시간 전 백화점에서의 대우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윤정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받는 대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법원 내부는 친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마주치는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모두 윤정희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이곳은 그녀가 25년간 몸담았던 곳, 그리고 은퇴 후에도 인권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 판사님, 오늘 케이스 정말 흥미로워요. 젊은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인권 침해 관련 사건인데 특히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문제거든요.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사무실에 도착한 윤정희는 가방에서
판사 배지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된 인권침해 관련 조정회의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피해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사건 내용을 파악했어요. 60대 한인 여성이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의 외모와 말투만을 근거로 의심하고 쫓아냈다는 거죠. 증인들의 진술서를 읽어가며 윤정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상황이 자신이 방금 경험한 것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낡은 옷차림, 서툰 영어, 그리고 그로 인한 의심과 차별까지. 결국 나와 똑같은 일이었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류 속 피해자의 진술을 읽으며 1시간 전 자신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오후 4시가 되자 중재실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고 측 변고사는 중년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고 피고 측에는 백화점 법무팀 변호사 3명이 앉았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으로 단정했어요. 잠시 후 백화점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1시간 전 윤정희를 모욕했던 그 직원과 경비원이었어요. 그들은 윤정희를 알아보지 못한 채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고 직원은 긴장한 듯 보였어요. 판사가 입장하며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인권침해 관련 조정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중재위원으로 윤정희 님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 순간 백화점 경비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윤정희를 바라봤어요. 직원 역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정희는 조용히 중재석에 앉았습니다. 판사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법정 전체를 압도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백화점 경비원은 자꾸만 윤정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도 축축해져서 계속 바지에 문지르고 있었어요. 혹시 아까 그 할머니가 경비원이 옆에 앉은 직원에게 속삭였지만 직원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판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인 고객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관련된 건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쇼핑을 하려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외모와 언어 능력만을 근거로 의심받고 강제 퇴거당했다는 내용이죠.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정당한 쇼핑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말투만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인종차별이에요. 단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피고 측 변고사가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매장 보안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고객에 대해 정당한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윤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직원의 차가운 시선, 경비원의 거친 손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희는 고급 브랜드를 다루고 있어서 보안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그날 그 고객은 행동이 이상했어요. 물건을 이상하게 만지고 있었고 말도 제대로 안 통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이상했나요?
원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핸드백을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저희 매장에 어울리지 않았고,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경비원도 증언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판사가 윤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중재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윤정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특히 백화점 직원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경비원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증인분들께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먼저 경비원님께 묻겠습니다. 그날 그 고객이 왜 수상해 보였다고 생각하셨나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나요? 경비원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행색이 좀 평범하지 않아 보여서요. 그리고 매장 분위기와 안 맞는다고 생각했고, 평범하지 않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윤정희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범하다, 평범하지 않다를 구분하시나요? 옷이 좀 낡아 보이고 말도 서툴러서 그런 분들이 보통 고가 제품을 사지는 않잖아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급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주의 깊게 봤는데 물건을 이상하게 만지고 계셔서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옷차림과 말투로 그 사람의 경제력을 판단하신 거군요. 윤정희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정말로 그 제품을 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정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화점 직원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윤정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백화점 직원들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경비원은 자꾸만 목을 가다듬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윤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옷이 낡았다고 해서 쇼핑할 권리가 없어지나요?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고객이 아닌 건가요? 경비원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독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백화점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더 계세요. 모두 아시아계 고객들이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패턴입니다. 증인석에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인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는데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백화점에서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과 함께 갔는데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이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하더군요. 마치 도둑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윤정희가 그 할머니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셨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참담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일이 떠올라서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며칠을 울었어요. 또 다른 증인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한국계 남성이었어요. 저는 정장을 입고 갔는데도 의심받았습니다. 신용카드를 여러 번 확인하더라고요. 다른 고객들은 그러지 않는데
저만 그랬어요. 윤정이는 이들의 증언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시스템적인 차별이었습니다. 판사가 백화점 측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다만 매장 보안상 필요한 조치였을 뿐이에요. 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안상 조치? 윤정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날 그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를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핸드백을 만져본 것 외에 무엇을 했나요? 직원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행동이 수상했어요. 수상하다는 건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윤정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느낌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경비원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색이 좀 불쌍해 보여서요. 그래서 혹시나 실제로 도난 사건도 있었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불쌍한 행색을 한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경비원은 설마 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직원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윤정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여러분이 강제로 쫓아낸 그 할머니가 바로 저였어요. 손주 생일 선물을 사러 갔다가 여러분에게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판사조차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서툰 영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쇼핑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백화점 경비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을 더듬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몰랐다고요? 윤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판사라는 걸 몰랐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판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대우가 정당하다는 말씀입니까?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옆에 앉은 직원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법정 안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윤정이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경험했어요. 1시간 전에는 평범한 할머니로서 모욕을 당했고 지금은 판사 신분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상황에서 제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방청석의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윤정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울려왔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제가 판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든 존엄성을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차별입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판사가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한 퇴거 문제가 아니라 인종적 편견이 개입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백화점 측의 행동은 명백히 차별적이었어요. 외모와 언어 능력만으로 고객을 판단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클라이언트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어요.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실수? 윤정이가 반문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실수라면 그것은 이미 실수가 아니죠. 시스템적인 차별입니다. 교육 부족의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예요. 윤정이가 일어서서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할머니라고, 영어가 서툴다고,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원고 측 증인으로 나온 할머니가 다시 증언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고 감시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디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증인이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봤어요. 아빠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편견이에요. 나이, 외모, 말투, 출신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 숨어있는 차별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즉시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정이는 마지막까지 판사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검정 외투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 어떤 법복보다도 위험 있어 보였어요. 진정한 권위는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정의였어요. 백화점 경비원이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았어요. 고객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로 봐야 하는 거였는데. 윤정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외모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법정 분쟁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윤정이가 최후 발언을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심지어 백화점 직원들까지도 고개를 들고 윤정이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엄숙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회를 목격했습니다. 1시간 전에는 저를 의심하고 쫓아냈지만 지금은 존경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변한 건 여러분의 인식뿐입니다.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공식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5,000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의 기회가 되어야 해요. 또한 매장 입구에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분기별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해요.
추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윤정이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법복을 입지 않은 제가 내리는 판결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외모나 지위가 아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백화점 법무팀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이를 계기로 우리 회사 전체가 변화하겠어요. 고객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정이가 말했어요. 차별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변화할 수 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인정하는 마음이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이 작은 변화가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차 커져서 법정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백화점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너무나 값진 것이었거든요. 윤정이는 자리를 정리하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아침에 손주 선물을 사러 나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윤정희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인사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었죠. 윤 판사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법복 없이도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법복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법복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법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윤정이를 향해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백화점 직원들까지도요.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존경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윤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굴욕감,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희망까지. 법원 계단을 내려가던 중 젊은 한국계 여성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손에는 2살쯤 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영어 억양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했어요. 엄마라는 이유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무시받았어요. 윤정이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 마음 아팠을 텐데.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젊은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처럼 당당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윤정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야. 그걸 잊지 마.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줘.
아이가 윤정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한 그 미소를 보며 윤정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겠어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겠어요. 법원 앞 광장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윤정이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입고 있던 낡은 검정 외투가 이제는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귀해 보였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수빈이 선물 못 샀어. 대신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뭔가 다르세요. 아니야, 좋은 일이 있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수빈이한테 말해줘. 할머니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작은 보탬이 되었다고. 그리고 수빈이도 언제나 당당하게 살라고 해. 전화를 끄는 윤정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과 같은 길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작은 승리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판사복 없이도 정의를 세울 수 있구나. 진정한 정의는 옷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요. 전철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나이 든 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윤정이는 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윤정이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희망도 함께요. 집 앞에 도착한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참 의미 있는 하루였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진짜 손주 선물을 사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